안녕하세요. 해외 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는 마홍일의 해주야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2019년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신년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이어서 이어지는 3천억 넘는 기간 매도의 물량에 발목을 잡히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 하지만 그 순매도가 더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증권 증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또 목표를 잡고 나가야 될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그 방향성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한 점들 전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홍일의 해주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마스터 테마주 차트, 지금 주목해야 할 테마주를 탈탈 털어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마테차를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KW 트레이딩의 전찬남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너무 요즘 수익률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새해 목표나 또 인사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찬남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8년 12월 한 달도 저희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프로그램에서 추천드리는 전찬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올 한 달도 날씨는 추워도 계좌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한 달 보내셨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정말 새해 벽두부터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전찬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 2선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셔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비롯해서 금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3%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즉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코스닥이 675,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41에 마감하면서 연말치고는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다르게 의외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세계 어느 증시와 비교해도 안정적인 미국 주식시장이 올 2017년 한 해 연말과 다르게 2018년 연말은 12월 들어가면서 무서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동시에 5% 이상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조금 뜨거운 그런 한 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로 인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무조건 재개하자라는 그 소식에 오전 시장부터 금강산 관련주와 개성공단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네트라든지 KCS라든지 그런 키오스크, 즉 무인 단말기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2018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말 2018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월 달부터 종합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불문하고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2월부터 계속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 10월 달 폭락장과 12월 달 시장도 정말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2018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상고하저해라고 이렇게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역시 2019년 시장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의 통화 정책 등으로 미국 상반기, 즉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작년에 비해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해서 이 험난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공격적이보다는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가이드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잘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테마주 공개를 하기 이전에 지금 전차남 전문가의 추천 종목들을 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추천해주신 대성미생물이 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요. 전차남 공개 추천주가 무려 4주 연속이나 목표 달성을 한 건데 정말 놀랐거든요. 전차남 앞에 이 족집게 전차남이라고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목표 달성을 했고 또 손절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12월 5일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를 말씀드릴 때부터 말 그대로 한 달 뒤에 추천주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제가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8개의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목표 달성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했다면 손절이 진행된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먼저 12월 5일에 추천한 종목이었죠. 휴마시스와 대유입니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12월 5일 시청자분들께 1,500원에서 1,400원 사이 우리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5일에서 12월 5일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보기 좋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2월 5일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500원에서 1,400원 사이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0원에서 1,400원 사이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원에서 1,7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600원에서 1,700원 제시했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바로 그 다음 날 매수가를 주고 목표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첫 종목부터 12%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주였습니다. 바로 대유입니다. 두 번째 추천주 대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추천주 대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대유 같은 경우는 손절했습니다. 제가 남북경협 테마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12월 5일 시청자분들께 28,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000원 사이 20,000원에서 매수하자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22,000원에서 24,000원으로 세팅해 드렸고요. 근데 손절가는 18,450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2, 3% 정도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2월 12일 두 번째 방송에서 손절가 이탈해가지고요. 18,450원 이탈해서 마이너스 매수가 대비해서 즉 매수 추천한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손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죠.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요. 그래서 손절가 설정은 무조건 해야 되고 손절가는 무조건 준수해야 계좌 손실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정도 부근에서 손절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 종목, 즉 대유가 손절된 12월 12일 3일 제약과 삼화전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제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인 아람코, 즉 아람콜 제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 추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000원에서 28,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좀 높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500원으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즉 설정을 해드린 거죠. 네. 근데 이 3일 제약 같은 경우가 솔직히 추천할 때부터 제약바이오,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그리고 동성제약 리베이트 의혹 등 즉 제약바이오 3제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가 종목 보는 눈이 좀 뛰어나다고 제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게 동성제약 리베이트 의혹건으로 이연제약이라든지 또는 하나제약이라든지 여러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그 관련주로 엮여서 급락에 나올 때 이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데 의혹에 섞이지 않고 오히려 반등, 즉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20일이었죠. 12월 18일이었습니다. 손절가 제시드렸던 19,5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시청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죠. 그리고 그분들께 오히려 지금이 기회니까 추가 매수하자고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훨씬 낮췄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 26,600원 정도로 낮춰서 현재는 매수가 대비해서 약보합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수익도 나지 않고 목표 달성도 하지 않고 현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3일 제약은요. 그리고 같은 날 추천드린 삼화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3일 제약과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두 종목이 다 3자가 붙게 됐는데요. 매수 추천가 같은 경우는 18,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우리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2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 즉 손절하고 제가 방송에서 제시한 거대로 손절가는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3일 제약의 경우처럼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이 소멸돼서 손절가가 도달한 게 아니라 지수 밀림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계속 추가 매수를 하자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매수가 대비해서 32%의 수익이 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즉 1차 목표가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32%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이 어떤 애널 같은 경우, 즉 전문가 같은 경우는 손절가 도달했으니까 손절하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12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더 낮췄고 그리고 실제로 대응하신 분들은 최소 32%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3주차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동양물산하고 부산산업이 있었죠.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제가 제2의 한송네오텍이라든지 보혜양조, 즉 이제는 우리가 이미 급등한 대선 정책주를 보기보다도 후발주자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한송네오텍이라든지 그리고 보혜양조라든지 남선알미 우선주를 예로 들면서 이 동양물산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제가 1,820원에서 1,780원에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이 다 그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20원에서 2,100원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12월 19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는 유명한 대선 정책주로 분류돼서 4,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갔던 회사라서 제가 목표가는 일부러 낮게 잡는다고 해서 1920원에서 2,100원까지로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바로 일주일 안에 목표 매수가 대비해서 16% 이상의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때 추천했는데 이때 추천을 한 건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 추천드린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신기하게 매수가 대비해가지고요. 12월 19일 우리 시청자분들께 16만 5천원에서 15만 9천원 매수가 밴드도 일부러 넓게 드렸습니다. 다 같이 매수해야 그게
네, 추천한 종목의 의미가 있으니까는요. 네, 근데 매수가가 그 다음 날 16만 2,500원에 매수가 잡히고 정말 12월 26일 네, 대북철도 착공식 이전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7%에서 8% 이상 그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12월 24일까지 12월 20일 경우로 보면은 고가 17만 4천 원으로 최고 8%까지, 즉 매수가 대비해서 8%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어서, 즉 목표가는 도달 못했지만은 실제로 부산 산업을 방송 보시고 매수하셨다면은 7%에서 8%, 아무리 수익 실현을 못했다고 해도 최소 5% 이상은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월 26일이죠.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에서 네,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네, 사무실에 출근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전차남 전구미 공개 추천주 공부했고, 그리고 12월 26일 방송에서 꼭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네, 공부해가지고 선정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12월 26일 매수가 16,500원에서 16,000원 사이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500원에서 16,000원 사이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네, 백신 관련주도 많은데 왜 이걸 고르냐고 했을 때 체시스라든지 또는 중앙 백신이라든지 제일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이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가 남북 의료협력 테마 외에도 네, 그리고 메르스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복합 테마여가지고 이거를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16,5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설정을 드렸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500원에서 19,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이 종목 역시 16%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같은 날 추천드린 새우글로벌, 제가 동양물산 다음으로 파급이 클 거라고 했던 그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12월 26일 네, 시청자분들께 1,650원에서 1,6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조금 너무 아쉬운 게 대선 정책주라고 해가지고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안타까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매수가는 도달이 안 됐어요. 하지만 네, 신기하게도 목표가는 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만약에 네, 제가 설정해드린 매수가가 아니더라도 1,680원이나 1,700원에만 잡았다고 해도 충분히 3%에서 5% 정도 이상은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다 이거죠. 즉 연말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정말 떡국이라든지 또는 소고기라든지 그런 거 사 먹을 정도의 그런 수익금은 충분히 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즉 4주간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린 종목 총 8개입니다. 총 8개예요. 근데 그 8개 중에서 4개는 목표 달성했습니다. 네, 중화시스 12% 수익 냈고요. 대유는 마이너스 8% 손절했고요. 그리고 삼일제약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화전기는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32% 수익을 냈고,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16% 이상 수익, 그리고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7% 물론 상승했지만 아직 목표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률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인 종목인 맞죠. 그리고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7%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도합 네, 총 4주 동안에 69%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생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을 공개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되게 큰 부담이고요. 네, 네. 어렵죠. 사실 생방송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리가 끝난 거죠, 대표님? 예,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전차남의 공개 추천주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목표가까지 달성한 종목들이 꽤 눈에 띄고요. 또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손절가도 명확히 제시를 해줌으로써 또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이번 주 전차남의 공개 추천주도 들어봐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정은 신년사 때문에 대북 경협주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대북 경협주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한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대선 정책주이기도 해가지고 네. 네, 복합 테마로 저는 이 종목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네, 새해부터 제가 가지고 온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SY 패널, 즉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테마 플러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정책 테마가 포함된 즉 복합 테마인 SY 패널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회사인 메디프론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 SY 패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동사는 네,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명한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 회사는 2016년에서 2017년에까지 가격이 한 2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3만 원 이상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볼 게 아니라 과거 차트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SY 패널 같은 경우가 이때를 보셔야 돼요. 2018년 4월 20일. 자, 이때를 한번 봅시다. 2018년 4월 20일에 대선 정책주가 아니라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2018년 4월 20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 최고 주가는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10,0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컨테이너 하우스, 즉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의 숙소를 지어주는 회사로 숙소를 지어줬다 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 그리고 남북 보건의료협력 테마로 속한 이유는 북한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죠. 정말 20년이 지나도 늘 북한에서는 결핵이 가장 심각하다 합니다. 네. 결핵병동 시설을 지어주는 그런 폴리캠하우스를 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이 SY 패널이고요. 저는 2019년에도 2018년에 대북 테마가 크게 주도했고 그 대북 테마 중에서 철도 테마가 주도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 SY 패널을 추천을 드렸고요. 이 SY 패널 같은 경우는 매수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5,500원에서 5,8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500원에서 5,800원, 매수가 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6,300원에서 6,7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6,300원에서 6,700원, 손절가는 5,300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도 추천주를 들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 테마주라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제약바이오 회사인 메디프론을 제가 우리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가지고 오게 됐고요.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치매 관련주입니다. 실제로 치매 관련주. 작년에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이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매 치료제죠. BAN2401이 임상 2상이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고 이게 실제로 임상할 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치매 진행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것도 확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치매 관련주라고 하면은 시트리, 명문제약 등 되게 많습니다. 신신제약 등. 하지만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총 3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혈액만으로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제조해가지고 저는 이 메디프론을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행정부의 가장 큰 공약이 일자리, 첫 번째 일자리고 두 번째는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항암제 만드는 회사들만 보지만은 이제는 치매 치료제 만드는 회사도 봐야 됩니다. 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도 고령화 사회가 으로 진입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역시 필수라서 이제는 우리가 메디프론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4,550원에서 4,650원으로 설정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5,050원에서 5,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50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추천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역시나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족집게 같은 그런 걸 공개 추천주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함께 수익률을 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요. 전찬한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주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로 잠시 후에 만나뵐 테니까요.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비법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